그런데 이 블랙리스트란 말이 어디서 나왔느냐? 이게 또 흥미롭습니다. 바로 찰스 1세에게 사형을 선고한 판사들 이름이 블랙리스트입니다. 찰스 1세 아들이 그 한 10년 뒤에 다시 왕조가 복구되면서 돌아옵니다. 왕이 됩니다. 그래서 복수를 합니다. 복수를 하려니까 리스트를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아버지에게 사형을 선고한 한 판사들 명단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복수를 합니다. 무지무지한 복수를 합니다. 판사 12명이 사형 집행되었습니다. 그리고 10여 명은 종신형에 처해졌어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유럽 역사의 한 장면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짐이 국가다라는 말이 유럽에서 17세기, 18세기에 걸쳐서 왕 노릇을 한 70년 동안 했던 루이 14세의 입에서 나왔죠. 그래서 루이 14세, 베르사유 궁전을 만든 루이 14세를 태양왕이라고 합니다. 선킹이죠. 이게 유럽 역사에서 절대 왕조가 전성기를 이루는 겁니다. 절대 왕조. 이 절대 왕조를 이거는 무리다. 이걸 타파하는 움직임이 영국에서 시작됩니다. 주로 귀족들 중심입니다. 영국의 역사는 왕과 귀족의 대결입니다. 주로 주된 역사가. 나중에 되면 이제 민중이 들고 일어나죠. 영국의 황금 시대를 연 분이 엘리자베스 1세죠. 스페인은 무적 함대를 무찔렀던 엘리자베스 1세, 결혼도 하지 않고 이분이 1603년에 죽습니다. 영국인들이 결혼을 안 했으니까 대러가 끊어질 위기에 처하니까 영국인들은 당시에 스코틀랜드 왕이던, 스코틀랜드는 거의 독립국처럼 돼 있었습니다. 스코틀랜드 왕을 초빙을 해가지고 영국 왕 제임스 1세로 세웁니다. 이 사람은 스코틀랜드 왕으로 있을 때 왕권 신수설에 관한 책을 쓴 사람이었습니다. 참다운 군주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존재이므로 하나님에게만 책임을 진다 하는 신념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자연히 그는 주로 지주들, 귀족들로 구성된 의회와 자주 충돌했습니다. 자, 이 제임스 1세가 죽었습니다. 그 뒤에 그의 아들이 즉위합니다. 이 비극의 주인공 찰스 1세입니다. 찰스 1세가 의회를 무시하려고 하니까 의회가 1628년에 권리청원을 채택을 해가지고 왕의 독재를 견제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왕과 의회가 대결을 합니다. 의회는 귀족들이 만든, 보통 사람들이 만든 게 아닙니다. 자유민 또는 귀족들이 만든 의회입니다. 이게 나중에 구성원들이 쭉 범위가 넓어지면서 오늘의 영국 국회가 되는 거죠. 자, 이런 이제 의회와 왕의 대결입니다. 이때 역사상 유명한 인물이 하나 등장합니다. 난세의 영웅 났습니다. 바로 올리버 크롬웰입니다. 올리버 크롬웰은 지방 유지 출신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보통 우리 향신이라고 하죠. 고향의 신사다. 지방 유지 출신인데 농사를 짓던 그는 캠브리지 대학을 중퇴한 뒤에 런던에서 법률학교를 졸업했습니다. 1628년 국회의원으로 뽑혔어요. 다음에 찰스 1세는 의회를 해산해버립니다. 그리고 전제를 강화합니다. 크롬웰은 청교도였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퓰리탄, 청교도였고 아주 키가 크고 날카로운 몸매에 목소리가 우렁차고 말은 논리정연하고 해가지고 의회 지도자로 이제 주목을 받기 시작을 합니다. 1642년 의회와 찰스 1세는 드디어 내전을 시작합니다. 양쪽이 군대를 가졌습니다. 의회가 가진 군대를 지휘한 사람이 크롬웰입니다. 크롬웰은 기병대를 주로 이끌었습니다. 그가 조직한 기병대는 철기병이라고 불렸습니다. 아이언사이드라고 불렸습니다. 이 부대는 군율이 엄했습니다. 보초를 쓰던 중에 잠을 자다가 발각되면 사형에 처했습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군율을 가진 또 다른 군대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로마 군대와 몽골 군대입니다. 몽골 군대도 징기스칸 군대죠. 이 보초를 쓰다가 잠든 게 발각되면 처형을 해버립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 보초가 초기 보고를 허위로 했을 경우에는 사형시킨 경우가 있습니다. 1968년 11월 삼척 울진 무장 공비 상륙할 때 그 초소에 있던 사람이 겁이 나서 달아났다가 나중에 잡혀가지고 총살이 됐습니다. 보초는 굉장히 중요하죠. 이 어느 정도 군기가 엄정했느냐 하면 이 크로멜 군대는 무기를 버리고 도망가면은 그것도 사형에 처했습니다. 또 동료가 포로로 됐는데 구출하지 않으면 사형에 처했어요. 비무장 시민을 약탈하면 또 엄벌에 처했습니다. 그 대신 부대원들끼리는 아주 민주적 토론이 이루어지는 군대였습니다. 이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청교도니까 우리가 왜 싸워야 되느냐 하는 자각이 뚜렷하고 어떻게 보면 이념형 군대였습니다. 또 찬송가를 군가처럼 부르면서 적진으로 돌진하는 이런 부대를 크로멜이 갖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지도자가 되는 거죠. 크롬웰은 이 찰스 1세가 이끄는 왕군을 상대로 두 번 큰 승리를 합니다. 1645년 6월 14일 네즈비 전투에서 크롬웰 군대는 왕군을 무찌르고 포로를 5,000명이나 잡았습니다. 찰스 1세는 고향인 스코틀랜드로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스코틀랜드는 찰스 1세를 잡아가지고 40만 파운드를 받고 잉글랜드 의회로 찰스 1세를 넘겨버렸습니다. 1647년 찰스 1세는 다시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군대를 조직해가지고 또 내전이 재연되었습니다. 의회군은 또다시 승리해가지고 찰스 1세를 붙들었습니다. 의회 지도자 크롬웰은 이건 안 되겠다. 찰스 1세를 재판에 넘깁니다. 135명으로 구성된 재판부였습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 군인, 법률가로 구성되었습니다. 반역죄를 적용했습니다. 이번에 트럼프에 대해서 내란선동죄, 그거 반역죄거든요. 내란선동을 적용해서 탄핵소추한 것하고 비슷합니다. 한국에 만약 어느 대통령이 될지 모르겠지만은 대통령이 대한민국 체제를 뒤엎으려고 했다. 북한 노동당 정권과 야합했다. 이러면은 그자에게 적용될 법이 바로 반역죄입니다. 반역죄 중에서도 가장 큰 반역죄를 하이 트리즌이라고 합니다. 대역죄는 보통 체제를 뒤엎으려고 하는 자, 자유민주주의 제도를 사회주의로 바꾸려고 하는 자, 동맹을 바꾸려고 하는 자, 이게 보통 대역죄입니다. 대역죄는 어느 나라나 이것은 사형입니다. 한국에도 여적죄라고 불립니다. 여적죄는 형량이 사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형이 선고됩니다. 1649년 1월 30일 화이트홀 궁전 앞에서 처형대가 만들어지고 집행인이 도끼로 머리를 자릅니다. 유럽에서 처음으로 왕이 재판을 통해서 사형 집행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왕이 죽었는데 어떻게 하느냐? 공화제가 출범합니다. 그러니까 1649년 5월 왕정이 폐지되고 공화제가 출범합니다. 영국 역사상 공화제가 한 10년 계속됩니다. 크롬웰은 왕이 되라는 권유를 받았지만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한 10년 동안 호민관이라는 이름으로 10년간 독재를 합니다. 의회는 분열되었고, 그러나 군대가 이 크롬웰을 지지하니까 독재를 유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너무나 엄격하니까 이제는 또 크롬웰에 대한 불만이 섞이기 시작합니다. 이 크롬웰은 10년간 뚜렷한 업적을 남겼습니다. 우선 구교세 카톨릭을 믿고 있던 아일랜드를 점령해가지고 아주 무자비하게 탄압을 하고 아일랜드를 점령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 막 해양 강국으로 떠오르던 네덜란드와 전쟁을 해가지고 막 대충 이겼습니다. 그런데 크롬웰은 이 청교도 혁명을 어떤 식으로 해석을 했느냐 하면은 이건 민중혁명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럼 무질서하게 된다. 차라리 부르주아지 혁명으로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농민보다는 지주와 상공업자를 더 중시했습니다.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나라가 병이 들었을 때는 가난한 사람보다는 부자 손에서 고생하는 편이 낫다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거 한번 잘 새겨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나라가 혼란에 빠지면은 가난한 사람, 저 볼셰비키 같은 저런 자가 집권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부자가 독재를 하든지 해가지고 집권하는 게 고생이 덜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보통선거권과 자유평등을 주장하는 이 몰락 농민과 수공업자들의 수평파 조직을 아주 무력으로 억눌렀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 보통선거를 하자. 이건 너무 이르다. 보통선거를 하면은 이 가난한 사람들이 그때도 파퓰리스트가 있었던 모양인데 가난한 사람들이 집권하면은 안 된다. 1658년 크롬웰은 말라리아에 걸려서 급사했습니다. 그때 나이가 59이었어요. 아들이 호밍원 자리를 승계했으나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의회가 크롬웰의 독재에 진절머리를 느낀 의회가 다시 왕조 회복을 선언합니다. 그래서 참수된 찰스 1세의 아들 찰스 2세가 다시 영국왕으로 추대되었습니다. 그런데 찰스 2세가 맨 처음 한 일은 뭐냐? 복수입니다. 크롬웰에 대한 복수입니다. 일종의 국립묘지라고 볼 수 있는 런던의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안치되었던 크롬웰의 시신을 꺼내가지고 부관 참시를 합니다. 아버지가 처형된 날인 1월 3일에 맞춰가지고 크롬웰의 머리를 잘라서 창에 꽂아서 웨스트민스터 홀의 바깥에 24년 동안 걸어두었습니다. 1685년 이후에 크롬웰의 머리는 여러 사람 손을 거치고 경매에 붙여지기도 하다가 그 해골이 캠브리지에 있는 시드니 서섹스 대학, 캠브리지 대학 소속이고 청교도가 세운 학교고 크롬웰이 다닌 적이 있습니다. 이 교회에 묻힌 것은 부관 참시 400년이 지난 1960년이었습니다. 영국의 역사가 얼마나 피비린내 나는 기록을 남겼는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찰스 1세는 찰스 2세입니다. 찰스 2세는 아버지 찰스 1세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집행하는 데 관련된 판사 등 59명의 명단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블랙리스트라는 말의 시작입니다. 그중 31명이 보복을 당했습니다. 12명은 교수형을 당하고 19명은 종신형을 받았습니다. 이들에게 적용된 범죄도 대역죄였습니다. 왕을 몰아내거나 체제를 폭력으로 바꾸려는 범죄를 흔히 대역죄라고 합니다. 자, 찰스 2세가 크롬웰의 시신을 훼손하는 데는 성공했으나 왕권 약화의 대세는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